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햇살 상당히 좋네요. 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가지고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먼저 미국 소식에서 한번 알려드릴 게 있는데, 국내 4대 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이제 집행한다고 하네요. 한 규모는 약 4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이죠. 구축에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가까이 그 돈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은 한 140억 달러의 규모의 현지 합작 또는 단독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또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한 74억 달러를 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AI하고 낸드 솔루션 등 그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해서 대규모 R&D 그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그 투자하는 규모는 대략 3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이 넘어요. 그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미국의 대형 화학 기업이 있어요. 듀폰. 이날 극자회선 그 포토레지스트 등 그 반도체 소재의 그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네요.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그 미세 공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그 공동 취재단에 따르니까 문 대통령은 4대 그룹의 대미 투자 계획을 하나하나 소개한 뒤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면서 양국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면서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하여튼 이날 테이블에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그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미 공급망 구축 협력을 위한 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잘 됐네요. 서로 잘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올해 삼성전자 우리 개미들이 한 23조 남았습니다. 23조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삼전을 매수를 했고, 일단은 10만전자는 점점 멀어졌어요. 아쉽게도 멀어졌지만은 지금 그래도 다행히 8만전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멀다. 근데 외국계 은행은 11만원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개미들이 애간쟁을 태우면서 8만원 선은 가까스로 회복을 했는데,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가의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어요. 엇갈리고 있고, 올 초에 우리 다 한 목소리 예상했지 않습니까? 10만전자 달성.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관측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죠. 내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올해보다 덜하다는 예상에 목표가를 내리는 움직임도 약간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의 고점을 지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주가 10만원을 향한 반등이 곧 나타난다고 보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여전히 많습니다. 항상 반대도 있겠지만은 찬성도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일 날 삼전에 전 거래일보다 0.75%는 8만 100원의 거래를 끝냈죠. 일단은 종가 기준 4거래일 만에 8만원으로 복귀는 했는데, 전일 나스닥 등 미국 증시가 껑충 뛰었는데, 한미 반도체 회담 등이 예정된다는 그런 점도 약간 호재기는 호재였을 겁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88억 원, 262억 원을 순매수해서 삼성전자의 그 회복을 주도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요. 분석이. 반면에 개인은 한 888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죠.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2조 그리고 11조 원 순매도를 했어요. 많이 팔았어요. 지금 일단 둘 다 한 23조를 파는 거죠. 그 주가를 이제 옥죄고 있는 반면 개인이 23조 원치를 사들인 거죠. 왜 23조를 샀는가 보면은 10만 전지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삼전 주가는 최근 4개월 넘게 8만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9만원을 넘어서던 초강세는 금리 인상이라는 1차 변곡점을 맞았어요. 금리 인상. 그래서 급제동이 걸렸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그 대규모 설비 투자로 공급 과잉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약간 주가를 좀 억누른다 그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10만 전자 이런 등의 그 예상이 대세를 이루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죠. 이런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삼전의 목표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언급했지만은 하이투자증권이 10만원에서 92,000원으로 좀 내렸고 하나금투도 11만 1,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만원 내렸어요. 그래서 단기간 그 10만 전자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린 거죠. 그런 설명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일단 목표가 하향에는 그 일종의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간 이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PC나 스마트폰 사용, 그 D램 수요가 함께 늘었는데 내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고는 뭐 장담하기 힘들다 뭐 그런 해석이 있고 가령 4월에 대만의 노트북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출하가 전월 대비 한 1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향후 몰고 올 엽기저의 충격을 예고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이제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도 예전만 못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그 평가를 높게 잡을 수 없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 TV 등 이른바 세트 출하가 떨어지는 것도 목표가를 낮춘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상승론도 있어요. 상승론에 힘을 실는 주장도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리포트를 통해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건전하며 그리고 설비 투자 방식도 과거와 달리 6개월간 장비 발주를 통한 투자 방식으로 진행돼서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 지적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나치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상승하고 그 삼성전자의 원가 개선 노력도 더해져 가지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예상들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KB증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47조 5천억 정도로 이제 잡고 있어요. 47조 5천억.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낙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JP모건 코스피지수 3,5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하다는 그 의견도 냈고 또한 여기다 삼성전자를 선호 종목 중 하나로 꼽았어요. 그 JP모건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1만으로 제시해가지고 약 3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계 CLSA도 국내 증시 비중을 중립으로 낮추면서도 삼성전자는 목표가 11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그래서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으로 판단되고 과도한 우려가 선반영돼서 상반기에 주가가 충분히 쉬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주가 반등이 앞으로는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참 재미없는 그런 연출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짜증나고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고 또 이런 시기가 어째 보면 우리한테는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매수하고 부지런히 모아야지 지금 아니면은 또 언제 또 모으겠습니까? 주가 또 오르기 시작하고 또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면은 좀 늦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7만 전자, 8만 전자 지금 초반 턱걸이 이때가 절호의 찬스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매수라는 것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수 버튼 누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분에 한해서 투자하시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묻지마 투자, 그리고 뭐 누가 투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선동돼 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항상 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천만년자 채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배움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지나면 좋아질 거다.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6월 말 7월 정도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하시면은 한번 유익한 경험담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참고하고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